예,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부실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내 반려동물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국내 반려동물이 97만 9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전체 등록 대상 반려동물 177만여 마리의 55%가 등록을 마친 셈입니다. 통계가 지난해 말 기준이니까요. 아무래도 이미 100만 마리를 넘었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등록률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해서 또 키우는 분들이 주변에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펫 패밀리족이다 해서 펫팸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수준이니까 예. 국민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나홀로 가정이 늘어난 것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외로워진 사람들의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30대 남성의 경우 최근에는 특이한 동물을 취미로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 등 특이한 반려동물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과거에 강아지 좀 키워봤는데 이 강아지가 먹는 음식이 제가 먹는 밥보다 더 비싸고 또 입고 있는 의상도 저보다 더 비싸가지고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게 좀 많이 와닿거든요. 자, 이 관련 산업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혹시 개 전용 채널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최근에는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강아지들이 볼 수 있는 전문 TV 방송 채널들도 등장했습니다. 네. 주인이 없어도 강아지가 심심하지 않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경공들로부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명품 샵도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개밥그릇 등 이런 애견용품들이 비싼 거는 하나에 수십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현재 2조 원 수준에서 2020년 연간 6조 원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은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 목걸이에 통신 장치를 부착을 해서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또 밖에서도 사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애경은 휘슬이라는 반려동물 케어 브랜드를 또 새로 출시하기로 했고 예. 인삼공사는 애견용 홍삼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개밥 그릇 그리고 애견용 홍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애견용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애견 카페는 전국적으로 수백 곳이 성업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애견 유치원과 애견 호텔 등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애견 호텔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예. 이게 애견 유치원은 사실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스쿨버스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애견 카페도 기존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원에서도 찾기 힘든 그 설가타 거북이와 슈가 글라이더 같은 다소 이색적인 동물들이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강아지라든지 개를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애견 카페라든지 유치원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곳들에 대해서 관련 허가 기준 자체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라는 그런 허가 기준, 이 업종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는 다르지만 음식점 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게 음식점 하는 공간과 애견들이 출입하거나 하는 공간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 하려고 간 애견 카페에 애견과 사람이 다른 공간에 있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려동물 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도 그동안 관련 제도 정비가 거의 되지 않았는데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제도 규제지만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얌체족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울고불고 찾아달라고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치료비나 사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책임감 없이 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8만 2천여 마리였는데요. 이 가운데 개가 73%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기유실된 동물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처리 비용이 한 해 1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출된 거니까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캣맘 논란이 한동안 우리 사회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왜 주냐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 간 갈등이 이제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해결하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됐는데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 비용도 아까 말씀한 128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버리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 생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뭐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 지위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책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법적 지위도 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생명이 아닌 물건에 해당합니다. 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거나 다칠 경우에 재판에서는 물건으로 취급해서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지만 법적으로는 폐기물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선산에 묻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현행법상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애견 상조 서비스 등을 통해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반려동물 가족으로서는 좀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를 맞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버린 이런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